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무직 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뤘기도 하고 변호사님까지 이제 일을 하셔서 장기간 걸린 사건을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엎치락뒤치락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도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게, 업무 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위험을 좀 부담을 해야 되는가. 물론 결론은 좋게 났지만 상당한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사건이 조금 특이했던 거는 의뢰인 분이 최초 회사에서 하는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런 자리도 이제 들어가서 대리해서 변론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좀 으름장을 많이 놓고 왔는데 이걸로 징계하면 니들이 이길 것 같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왔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겼지만 험난한 과정이 많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2년 이상 발생을 했었고요. 최초로는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랑 좀 다른 입장의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이유로 대기발령과 교육훈련이라는 처분을 1차로 받았습니다. 이 처분을 받고 그 훈련 장소에 갔더니 일반적인 근무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창고였고, 집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화이트보드 몇 개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책상 하나 그리고 컴퓨터 하나 이렇게만 갖다 놓고 거기에서 2개월 동안 대기발령 및 교육훈련을 받아라 라는 것이 사용자 쪽의 주장이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곳은 창고인데 왜 여기서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또 그 처분 내용 중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분에 대한 거부, 그리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이 처분만 중단되면 언제든지 출근할 수 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두세 차례 전달을 했었던 사례고요. 물론 이 교육훈련이나 이거는 이제 기관과 회사 쪽에서 그거를 이제 취소를 하면서 끝났지만은 한 몇 달 지나서 칼을 꺼내 든 거죠. 그 당시에 발생한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를 했고, 그 해고를 이제 싸운다고 2년이 걸렸고, 저희가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진행했고, 법원까지 가서 1심, 2심까지 민사, 행정까지 다 거쳐서 수많은 판결들을 받았고, 그 결과 이제 최근에 이제 복직을 하셔가지고 그 사례를 한번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건은 초창기부터 저희가 손을 좀 대고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창고에 업무 명령을 내릴 이때라도 이제 현장에 좀 들어가서 오히려 증거를 수집하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게 조금 전략적으로는 안전은 해요.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못 하시겠다, 나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제 창고로 배치받고 나는 일단 못 나간다, 그럼 저희는 안을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너희가 처분 내린 거는 법조항 어디 위반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명백하게 어떤 괴롭힘 행위에 의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을 취소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출근을 하겠다. 어쨌든 출근의 의사표시는 한 거죠. 내용 증명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법원까지 변호사님이 수행해서 이제 판결문까지 나온 거 보니까 결국엔 이 내용 증명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게 다행이다 싶긴 게, 결국에는 이런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사용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해고가 부당하다, 이렇게 나온 케이스인데요. 법리는 흐름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지시를 했는데 해고를 한 이유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결 요건으로 이 업무 명령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업무 명령이 부당했으면은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태도는 어떤지 궁금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용자 측의 그런 부당한 인사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 거부를 해서 결근했던 판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제 케이스가 됐는데, 이 사례들을 보면은 처분이 두 개가 있는 거죠. 1차적인 처분, 선행 처분이 있고, 이거를 거부해서 보통 이제 정직이나 해고 이런 후행 처분이 두 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선행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이 후행 처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때로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적도 있고요. 애당초 징계 사유 자체가 아니다라고 본 케이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결근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건 무단 결근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그런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까지 이를 사건은 아니다라는 게 과거 대법원의 판례였고, 저희도 이걸 적극적으로 인용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이제 비위행위다라는 부분은 법원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회사를 안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 자체가 과연 이 근로자가 장기로 무단결근할 의사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증명이나 근로자가 오히려 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거는 해고에 이르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은 미스예요, 사실. 왜냐면은 어떤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은 최소한 며칠은 좀 두고 보거나, 막 1개월이어 기간은 저는 보라고 좀 권유하는 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하루도 안 나갔으면은 저는 이 사건을 이기기 힘들었다 보거든요, 사실은. 단 하루라도 나가서 어쨌든 증거 수집을 해길 망정이지, 하루도 굉장히 짧아요. 부당한 처우에 같은 경우는 최소한 1개월은 두고 보면서 얘들이 뭘 하고 얼마큼 부당하게 움직이는지를 되게 증명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 내가 어떻게 뭘 할까 준비하시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죽어도 못하겠다, 그럼 다음을 준비하시는 거고, 이 사건이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갖고 뭐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는 뭐 저희가 인정돼서 이겼어요. 뭐 어쨌든 법리 문제가 확실했고, 왜냐면 근데 느낌은 좋진 않아요. 단 하루 만에 출근을 안 한 케이스고 장기 출근을 안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모양새가 이쁘진 않아요, 전략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실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제 당시 위원들도 어쨌든 이런 법리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관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배치 전환 또는 직위 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고, 명백하게 법률 위반 부분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법률 위반이 명령을 들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이제 취지에서 구제 명령을 인용을 하는 케이스가 되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는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죠. 제가 노동위원회는 사실 들어오는 위원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때 사실 제가 들어오신 위원이 좀 노동자 완전 반대편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니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우린 듣지 않겠다,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정당 업무 명령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먼저 걸려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겠다, 그리고 지우겠다 라는 취지로 가더니 정말로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이제 초심을 뒤집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대법원에서 프로세스를 이렇게 판정해라, 또는 우리 노동부 교과서에도 이렇게 판정하라라는 거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기 때문에 되게 좀 의아했죠. 당연히 이거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변호사님도 이제 들어와서 다시 사건을 연장해서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하게 더 증거가 나올 만한 사건은 아니고, 지금 이 노동위에서 픽스된 이 관계를 결국에 판단만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뭐 법원은 다시 법리대로 다시 바로 잡았죠.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게 말씀드린 거는, 노동위원회는 법리하고 굉장히 다른 판정을 내릴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의식적으로 그럴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왜 그러지 하는 때도 있어요. 이때는 사건을 쉽게 포기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재검토를 받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졌으니까 포기해야지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특히 법리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드시 위에 가면 잡힌다는 좀 믿음을 가져주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뭐 이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죠. 결국에는 이제 뭐 민사적 구제, 뭐 행정적 구제, 뭐 이게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판결이 뒤집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뒤집히기 위해서는 대법원 법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부로 올라갈수록 그건 뒤집긴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복직임 명령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래 걸렸지만 노무사 변호사 다 투입돼가지고 각각의 장장 2년 이상 걸린 사건이었지만 기간만큼 의미 있었고, 그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지금은 복직할 수도 있고, 복직해서 일하시겠다는 의사고, 뭐 회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복직을 해야 되면 되는 회사도 있어요. 복직을 해서 좋게 다닐 수 있는 회사도 분명히 있으니까 일찍이 다 포기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뭐 조금 고생스러웠던 사례, 왜냐하면 좀 전략적인 부분이 약간 미스는 있었지만, 교훈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안 되는 점은 붙잡고 물고 늘어질 부분이 있으면은 포기 안 하면은 뒤집어질 건 뒤집어진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예, 오늘 김노무사TV 여기까지 해서 좀 마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 주소 나오니까 남겨주시는 데다 질문 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